한번 가보려고요. 네. 일단 오늘은 라이브 레슨 50입니다. 50. 50은 뭐죠? 50분만 하겠다는 거죠. 맨날 50분만 한다고 그러고 1시간 넘게 하고 30분만 한다고 그러고 1시간 하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운스윙에 관한 이 주제를 정했어요. 다운스윙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해주시고 50분 안에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은 쭉 올려주시고요. 제가 20분부터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제 후배 프로들이나 다른 프로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몸통 스윙이 있고, 몸통 스윙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스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이 50%고 팔이 50% 이런 게 아니라 팔이 써져지고 손목이 써져지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패턴에 이 기본 그 베이스가 몸에 있느냐 몸에 있지 않느냐의 차이이고요. 몸에 조금 더 많은 힘을 할애해서 팔의 움직임을 좀 줄이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몸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몸통 스윙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뼈다구 스윙처럼 몸을 쓰는 이런 패턴이 등뼈가 주가 되고요. 등뼈가 주가 된다면 실제로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아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패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팔의 패턴으로 가면 손목이 움직임이 있고 팔꿈치의 움직임이 있고요. 어깨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관절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찾아내면 또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볍게 치고 편하게 치고 힘을 빼고 치는 스윙이 다시 한번 어떤 다른 잘 치시는 프로님에 의해서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 나눠지는 것 같기는 해요. 날마다님께서 다운스윙 전환할 때 순서가 궁금합니다. 다운스윙 전환할 때 순서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체, 상체, 팔, 손목, 헤드죠. 자,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요. 당연히 하체가 먼저 가고 골반이 움직이면서 가슴이 오고 그 다음에 팔이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헤드가 나오지만 이것을 모르셔서 여쭤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야 되는 건, 그렇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체부터 다운스윙이 되면서 상체로 오면서 마지막에 손이 써지면서 헤드가 써지는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순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땅에서 가까운 쪽으로 순서가 써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발을 들고 있다면 당연히 딛는 게 먼저고요. 딛는 게 먼저가 되면 딛고 난 다음에 차면서 무릎이 써지고 골반이 써지고 상체가 늘어났다가 마지막에 팔이 부러지는 거고. 자, 이게 되려면 다운스윙의 패턴은 오히려 백스윙을 하실 때는 가장 높은 부분, 무릎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어깨 라인이 먼저 움직여 주면서 옆구리와 복근이 늘어나면서 골반에 힘을 주시고 무릎이 마지막에 버티서 끝까지 늘어나면 당연히 하체부터 풀어지면서 내려가는 패턴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상체부터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다리가 써지면 여기선 이게 아니라 다리부터 풀리면서 마지막에 상체가 써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쭤보신 게 순서를 여쭤보신 건 아깝게 맞지만 결국 순서대로 몸이 써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리는 순서를 지키면 땡기는 순서는 역으로 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내고 끌고 와서 치면은 순서는 맞출 수 있을지언정
공이 세게 맞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김명진님께서 몸통 스윙 때 왼쪽 겨드랑이는 다운 스윙 때도 붙여야 되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왼쪽 겨드랑이에 대한 패턴이 자, 백스윙을 하죠. 그리고 장갑을 왼쪽 겨드랑이에 많이 끼는데 임팩트 이후까지 계속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치킨윙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왼쪽 겨드랑이에 압력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면은 겨드랑이를 뛸 수 없는 상태로 공을 쳐야 돼요. 왜냐면 왼쪽 어깨가 다운스윙을 할 때 빨리 상승을 하면 겨드랑이를 띄면 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더 붙여가지고 팔을 더 붙여가지고 스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똑바로 가지만 요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아크가 작아지죠. 뭔가 우리가 던지라고는 하지만 이 몸에 의해서 몸이 써지고 이 팔이 마지막에 쫙 뻗어지면서 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 떨어지려면 이 어깨가 다운스윙 할 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체 숙여짐이 나오면서 어깨가 밑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지만 겨드랑이가 붙었다가 떨어지지 탑에서 바로 올라가는 다운스윙을 해버리시면 겨드랑이를 붙여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겨드랑이를 붙여야지만 그나마 똑바로 가고 떨어지면 슬라이스가 난다. 어깨가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겨드랑이를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땅바닥 쪽으로 상체를 숙인다는 생각을 엉덩이를 빼면서 해주셔야지만 치는 순간에 떨어지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지현님께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를 연결되는 자세한 동작이 궁금합니다.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연결되는 자세한 동작?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순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얼리 익스텐션이 왜 나오냐면 백스윙을 할 때 물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머리를 약간 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머리를 이게 왜냐면 자 그냥 시퀀스만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 타 늘어났죠 몸이. 그 다음에 이 늘어나는 몸이 수축이 되면서 이 어깨 라인이 이렇게 수축이 되셔야겠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수축이 되면 내가 숙여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당골근이 펴져야 돼요. 그러면서 임팩트가 나오는 거에서 팔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때 샤프트는 누워지는 게 아니라 세워진 샤프트를 땅바닥 쪽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깨가 밑에 있고 엉덩이 여기 우측에 있는 오른쪽 대둔근의 힘이 빡빡하게 들어가면서 스윙을 할 때 얘는 계속 밑에 있으려고 하고 얘는 계속 밀어주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순서가 왜 잘 안 되냐면은 첫 번째는 백스윙 때 누워져서예요. 백스윙 때 샤프트가 누워지면 올라갈 때 아무래도 스티프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직으로 올려서 수직으로 내리는 패턴에서 숙여짐이 필요한 거고요. 이 숙여지는 패턴에선 가장 중요한 게 샤프트가 완전히 세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 주머니 라인보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주머니 라인 정도나 뒤꿈치 라인까지 가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내리면서 임팩트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좀 더 숙여서 하체 리드를 엉덩이 힘은 미는 힘, 엉덩이를 빡 짜는 힘으로 임팩트를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더 잘해지려면 수직으로 올리는 샤프트가 꼭 필수가 되셔야 되고 이게 누워지면은 똑같은 동작을 해도 슬라이스가 나게 돼 있어요. 네. 한동구님께서 백스윙 탑까지 유지했던 힌지를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유지하는지
그 직전 혹은 그 직후까지 유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힌지라는 건 뭐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치는 게 맞죠. 하지만 힌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셋업했을 때 어떤 그립을 잡았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크한 그립을 잡으면은요, 당연히 백스윙 탑에서 커핑이 되면 안 되죠. 힌지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인 동작까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거의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내려올 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치는 순간에 머리와 몸이 가만히 있고 이게 돌아가는 게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몸의 로테이션이 절대 필요가 없죠. 근데 힌지의 유지라는 것은 위크한 그립을 잡을수록 힌지가 중요해지고 이 힌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 만약에 이렇게 손등이 보이게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으면 실제로는 여기서 보시면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요. 이게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탑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여기 깎여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커핑인 것 같은데 요거를 그대로 틀어서 보면은 약간 일자가 돼 있죠.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여기가 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위크한 그립을 잡으면 이게 일자가 되는 게 맞고요.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이게 일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를 지키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잡을수록 여기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내려오는 게 맞은 건데 사람들은 힌지라 그러면 자꾸 여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여기를 지켜서 그대로 내려와서 치는 거고 위크한 그립을 잡으면 손등을 지켜서 내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탑에서 만들어진 손의 모양을 지키고 내려오는 건 맞으나 일부러 스트롱 그립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거나 위크한 그립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만 않는 반대되는 것만 안 하시면 백스윙 탑을 유지하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초코님께서 엎어치지 않고 다운을 잘할 수 있는 드릴을 알려주세요. 엎어치지 않고 다운스윙. 그렇다면 엎어치신다는 건데 엎어치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엎어치는 패턴이 백스윙 때 샤프트를 누워지게 올려서 엎어치는 게 있고요. 백스윙 때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손을 뒤로 빼는 분들도 계세요. 이 샤프트를 세운다는 건 알지만 손을 뒤로 빼면서 어깨를 돌리듯이 올리면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엎어치지 않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엎어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들어주는 패턴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주는 패턴을 가져가려면 당연히 앞에 있는 헤드를 이렇게 올리셔야지만 내리기가 쉬워요. 앞에 있는 헤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우시면 엎어치는 교조죠. 그래서 이렇게 샤프트가 세워지게 올리려면 몸이 도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돌면 몸이 위로 상승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지 이거를 막 클럽을 돌려서 올려라가 아니에요. 내 배와 복근이 늘어나는 개념을 같이 가져가 주시면 서지죠. 그 상태에서 엎어친다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엎어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 인사이드를 들리는 것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엎어치시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엎어치면 일단 요 각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샤프트를 세우고 다시 엎어쳐 보세요. 올라가면서 다시 엎어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보시면 올라가서 다시 엎어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샤프트가 세워졌다가 맞는 순간에
샬로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꾸 엎어치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맞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엎어치는 거는 맞아요. 뭐냐? 손이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는 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궤도에서 엎어치는 궤도가 안 나오려면은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치시면 이렇게 그렇게 쳐야지만 엎어쳐도 드로우가 나요. 아까 9시에 가신 저희 원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드로우 칠 때 어떻게 치면 되느냐? 밀린다. 더 세워서 더 내렸더니 드로우가 나더라. 왜냐? 공이 여기 있어요. 자, 바로 올라갔죠? 그래서 바로 내렸어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서 샬로우 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 아웃이 되면서 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난 거죠. 바로 세워서 바로 내리는데 복근을 이용해서 하시면 엎어치는 게 아닌데 손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돼. 손으로 하면. 그러니까 몸으로 했다가 몸으로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금 질문 주신 초코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쿠퍼님께서 힌지 유지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힌지 유지 잘하는 방법. 딛고 왼발을 차면 힌지가 자동으로 풀려버립니다. 딛고 왼발을 차면 풀리는 이유. 자, 풀리는 건 이거죠. 자, 이렇게 풀리는 뭔가 압력이 생기려면 자, 딛고 왼발을 차면서 놓아져서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딛고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뎠을 때 얼마나 이 왼쪽을 잘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발을 차는 게 아니라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측 엉덩이에 압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윙이 나오죠. 근데 딛고 왼발을 차면 이거잖아요. 그럼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딛고 왼발을 차는 게 아니라 딛고 엉덩이를 빡세게 집어넣어 버리면 왼발이 쳐지기는 하지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딛고 낮춘 상태에서 이 엉덩이 압을 넣어주시면 힘이 실리죠. 끝. 그다음. 왜? 다운스윙. 다운스윙이 질문이 거의 끝나면 이제 좀 질문 많이 남겨주신 분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 씨님께서 손이 나오는 다운스윙을 연습 중인데 샬로우가 안 돼서 스티프하게 들어옵니다. 팔 외전을 하면서 들어와야 할까요? 팔 외전? 팔 외전이라고 왼팔 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손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내전이라고 하고 이거를 외전이라고 하는데 다시 샬로우 연습을 하신다 그랬지? 네. 샬로우 연습을 하는데 뭐라 그랬죠? 다시? 네. 샬로우가 안 돼서 스티프하게 들어옵니다. 손이 나오는 다운스윙을 연습 중인데 샬로우가 안 돼서 스티프하게 들어옵니다. 아, 손이 나오는 다운스윙이라. 손이 나오는 다운스윙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게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 후배 이민재 프로라고 있어요. 골프 설계자 이민재 프로 쳐보시면 나와요. 자, 그 프로와 저의 몸 쓰는 스윙은 같아요. 몸을 써서 스윙을 하니까요. 자, 근데 우리 이민재 프로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원래부터 나는 힙 슬라이드를 못했고 안 했다. 결국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힙이 밀리는 게 아니라 바로 빠지는 게 굉장히 탤런트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강하게 디뎌도 우리 이민재 프로는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나오면서 되셔야지만 여기서 쳐낼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왼쪽 힙이 슬라이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나오는 게 너무 어렵고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까 힘을 내더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으로 힘 쓰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떤 그 힘 쓰는 패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길 가던 사람을 붙들고 자 골프채를 줘요. 자 그리고 쳐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클럽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치는 패턴들이 있고요. 이렇게 치는 패턴들이 있는 거죠. 저는 두 번째 같은 케이스였어요. 들어서 내려치는 곡괭이 샷이 아니라 이렇게 치는 패턴이었던 거죠. 둘 다 그냥 초보지만 성향이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쳐보라 그러면 공을 못 쳐요. 근데 이렇게 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치라 그러면 좀 어색하겠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는 게 중요하세요. 손이 나오는 게 어렵다. 그럼 이민지 프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만 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걸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딛는 게 중요하세요. 딛는 건 때로는 이 힙 슬라이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구를 따지면 딛는 거예요. 여기서 임지 프로처럼 이게 있느냐, 이게 있는 차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힙이 밀리면서 다운스윙을 하면 손이 나오는 게 안 되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프하게 내리는 패턴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오면서 이게 생기는 거고 힙이 바로 빠지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뒤에서 쳐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질을 내 성향과 맞춰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생하시는 거죠. 어떤 게 편한지는 힙 슬라이드와 제자리 로테이션을 해보시면서 찾는 게 좋고요. 손이 나오게 하는 것은 제자리 로테이션에 가까울수록 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류의 스윙을 하고 계신 거라서 그럴 때는 힙 로테이션을 더 해주시는 게 맞지 힙 슬라이드는 손이 나오는 곳에 도움이 안 된다. 자꾸 나오게 하고 싶어도 힙 슬라이더 때문에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네, 힙 로테이션을 제자리에서 해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카이님께서 다운스윙 후 몸통 스윙을 하면서 손목 유지하려고 임팩트 후 채가 위로 들리면서 퍼올리게 된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퍼올리면서 릴리스가 없고 피니시 때 오른쪽 어깨가 들리면서 훅이 나요. 손목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임팩트 후 채가 위로 들리면서 퍼올리면서 릴리스가 없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양풀 맞는 것 같지? 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우측 어깨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측 어깨가 이게 뻘떡하고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운스윙을 할 때 힘을 낼 수 없는 패턴이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하체만 쓱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치는 순간에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상쇄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죠. 이 머리에 정수리 축과 이 벨트 버클의 축이 여기서 한 선상으로 움직이면 생각보다 들리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내 스윙 축이 왼쪽 허벅지 안쪽 선상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임팩트를 해주시면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가더라도 어깨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안 치고 여기서 치면은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리니까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 정수리가 너무 뒤에서 명치가 너무 뒤에서 힘만 보내는 백스윙, 다운스윙이 되셔서 그런 거니까 좀 더 이 머리와 정수리를 좀 더 공 위에서 위로 올렸다가 바로 다운스윙 해주셔야지만 올라오는 게 사라지는 거죠. 너무 상체가
누워지면서 임팩트를 하시면 드라이브는 괜찮은데 치고 난 다음에 아이언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백스윙을 해준다. 또는 약간 공 위에서 해준다라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골핑 머신님께서 다운스윙 시 스윙 플레인, 클럽 샤프트를 어떻게 제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골핑 머신. 아, 책을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하지만 너무 좋은 책인 건 맞아요. 자, 다운스윙 시 플레인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죠. 근데 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샤프트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는 패턴을 제 입장에서는 이 그립 끝 있죠. 이 그립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립 끝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패턴을 상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옆구리를 출발시켜서 클럽을 보내고 샤프트를 위로 복압을 줘서 명치와 복근을 늘려서 올리고 그 올리는 그 작용을 강하게 위로 한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스티프하게 내리죠. 그래서 조금 더 드로우를 치고 싶을 때는 인아웃의 개념을 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로우를 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샤프트를 더 스티프하게 세워서 더 약간 뒤쪽으로 더 플로우를 배로 타면서 내리면 똑같이 헤드가 나가더라도 인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바로 들어서 치는 패턴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스티프하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드로우랑 페이드를 정말 자유자재로 치진 않지만 드로우와 페이드의 차이를 너무 컷으로 두고 이렇게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주는데 좀 더 이쪽에서, 그쵸? 어깨보다 뒤에 있죠? 여기서 다운스윙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구질 컨트롤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뒤냐 앞이냐 거기에 대한 스윙 플랜의 패턴은 이 복압의 플로우를 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늘리고 엉덩이를 당기고 그런 패턴으로 작용 반작용을 하면서 치게 되면은 컨트롤이 잘 되더라고요. 브라이언 김님께서 다운스윙 시 왼손목을 조금 말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져도 되는지요?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 손목 장난을 하는 같은 느낌인데 괜찮은 건가요? 왼손 손목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손목을 말아줄수록 잘 맞는다. 그분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말았을 때 잘 받는다라는 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힐 로테이션이 바로 되면서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렸다라는 건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잖아요. 이게 되려면 이 패턴. 이거는 앞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제 패턴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말면 손목 장난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막히기 때문에 말아버리면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가파르게 내리는 게 중요하지만 힐 로테이션이 만약에 바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편하죠. 이게 편하고 이게 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목은 로테이션에 의해서 보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운스윙이 되는 거니까 말았을 때 잘 맞는다면 하시고요. 안 맞는다면 바로 내리시는 게 맞죠. 손목 장난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손목 장난하는 느낌이 났는데 잘 맞으면 손목 장난이 아닌 거니까요. 제이슨님께서 슬로우 모션으로 동작 보여주실 수 있는지. 다운스윙을? 오케이. 앞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스윙을 보고 하는 건 저는 모르거든요. 저는 자, 좀 심하게 설명하면 어깨 내려가고 여기서 배를 더 늘리면서 이거죠. 자, 옆면.
약간 여기 힘을 주고요. 너무 처지지 않게 약간 힘을 줘서 이 척추가 처지지 않게 자립을 딱 시키고 겨드랑이 살짝 조인 상태에서 출발, 옆구리. 자, 그 다음에 복근 늘리면서 샤프트 세우고 다시 여기서 다운스윙 스타트. 오케이, 패스. 힘들어. 전용우님? 네. 클럽을 수직으로 떨구는 동작의 느낌은 제 느낌에는 손뭉치와 그립을 오른발을 찍는 느낌 내리고 오케이.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지금 같은 느낌이 제가 설명하는 순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주 근접했던 거예요.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압력을 주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어딘가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펴지면서 압력을 딱 멈춘 압력을 주면 이거고요. 코킹을 하고 압력을 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손바닥은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강하게 내리면 내릴수록 이게 내리면서 모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몸은. 모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바닥이 이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리면 내릴수록 어디로 내리는 게 좋을까요? 계속 엄지발가락 또는 발등 또는 뒤꿈치 쪽으로 내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될까요? 될 수가 없죠. 내리면 내릴수록 여기서 이 압력이 생기면서 이 헤드가 결국에는 이렇게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죠.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내린 다음에 엎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엎어쳐도 굉장한 이쁜 인사이드 플레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내리자마자 칠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발등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내리셔도 실제로는 이 대기 때문에 이 대의 성질은 여기까지 딱 내리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앞으로 가지는 거죠. 내리면 앞으로 가지는 성질이 나오고 터지면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정답이라 보실 수 있어요. 네. 박자봉님께서 드라이버 다운스윙 시 수직 낙하하면 뒷땅이 날 것 같아서 몸이 쪼그라들면서 깎아치게 되던데 수직 낙하 연습법 좋은 게 있을까요? 드라이버 다운스윙. 네,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그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몇 분들도 이제 왜냐면 이게 해보진 않았잖아. 본인 스스로도 잘 경험해보지 못한 거다 보니까 질문이 다 비슷해요. 드라이버는 찍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법은 뭐냐면 가끔 수직 낙하 이렇게 말하는 프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죠. 이거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패대기죠, 패대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게 아니라 수직 낙하지만 이 내리는 방향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시면 당연히 이거는 엎어치고 깎여 맞는 거지만 드라이버는 특히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출발하면서 이 플랜을 유지를 했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자라는 거죠. 샤프트 플레인을 유지하면서 올리고요. 올리면서 손이 여기 있고요. 헤드가 저기 있죠. 수직으로 샤프트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압을 이용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저는 앞을 보고 있는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일로 내려오잖아요. 일로 내려오고 내리기만 하나요? 몸이 늘어나면은 뭔가 이
압이 생겼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하나, 둘, 셋이 생기지 하나, 둘 이게 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땅이 날 것 같은 이유는 굉장히 뒤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내려치는 패턴과 이 몸이 펴졌다가 수축되는 패턴이 펴졌다가 수축을 타겟 방향 땅 쪽으로 수축시켜 주면서 수직으로 떨어지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압력과 팽창했다가 이쪽으로 수축되는 압력이 만나면서 뒷땅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서로의 압력을 만들어내서 그 두 압력을 부딪히게 했을 때 탑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압력 없이 끌고 와서 L2L로 돌려라. 이건 압력이 없잖아요. 이런 압력이 없는 그 공을 바로 보내는 패턴 말고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서 임팩트를 주고 방금 말씀드린 수직으로 떨어지는 압력을 주셔도요.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꾸 돌리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막히는 거지 더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뒤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앞으로 가져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개념. 자,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아무리 내려도 몸이 돌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하지만 샤프트가 누워지게 되면은 여기를 치는 거죠. 그 뒷땅을 치는 거예요. 너무 샬로우하거나 누워지면은 힙 슬라이드가 될수록 뒷땅이 되는 거고요. 힙 슬라이드가 될수록 바로 내리게 되면은 오히려 힙 슬라이드로 바로 내리고 몸이 돌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휘는 궤도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더 과감하게 팽창 이쪽으로 수축 스티프 이거를 두 개를 계속 겹쳐서 압력을 사용하셔야지만 뒷땅이 안 나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압력이 없고 한 압력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압력을 합치는 거죠. 합쳐서 상충이 되는 방향으로 터트려야지만 공이 맞는 거죠. TK 해피님께서 다운스윙 시 왼손으로 채를 많이 당기는지 왼손 엄지 부분이 아파요. 다운스윙 시 네. 그거밖에 없어? 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운스윙 시 왼손으로 채를 많이 당기는지 왼손 엄지뿌리 부분이 엄지뿌리가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 아프신 분들 생각보다 많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립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를 많이 띄우죠. 이런 느낌이죠. 잘 보이시나? 오케이. 여기가 떠요, 이렇게. 물론 붙이는 건 아니죠. 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립이라는 거는 특히 그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쥐어 짜는 게 아니고 이 동그랗게 그립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죠. 그냥 그 공기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잡아야지 공기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실제로는 약간 여기가 붙는 건 맞지만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서 여기에 걸려야 돼요. 그 끝에 세 개가 걸려야지만 받침대 역할을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립의 힘을 완전 주먹 쥐듯이 쫙 주면은 이 주먹을 줄수록 여기에 압력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정도에서 더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 정도를 유지하시고 이게 그립의 그 테두리만큼의 어떤 그 크기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끼워진 거죠.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그대로 모양이 살아있죠. 이 상태가 되시면 이게 여기 세 개와 여기에 지뢰 역할을 해갖고 안 다치는 건데 꽉 잡으면은요 이게 여기 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파급력표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압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딱 이렇게 쉐입을 만들어 놓고 계시면 걸려 있는 거죠. 걸린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힘을 계속 주기 때문에 여기 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프신 분들 보면 꽉 잡거나 아니면 너무 힘을 빼서 그립의 손가락이 낮으면서 여기에 압이 너무 들어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그립은 이 그립의 두께만큼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잡는 게 포인트고, 이 쉐입이라 그래서 그립의 이 두께만큼만 만들어 놓고 그 힘을 유지하는 데는 약간 힘을 주셔도 괜찮지, 힘을 빼가지고 손가락 덜렁덜렁 거리거나 너무 잡아서 압을 주시게 되면 거의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성님께서 드라이버 레슨 때는 다운스윙 때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셨고 아이언 레슨 때는 백스윙 밀림을 바로 가져가시라고 순간적으로 실화하셨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건데. 다시 드라이브 레슨 때는 다운스윙 때 브레이크.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릴리스가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킹이 걸리는 게 맞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눌리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몸에 늘어나는 이 보갑이 더 중요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의 포인트는 드라이버를 친다고 해서 들어서 내려가는 게 다르지를 않고, 아이언을 친다고 해서 들어서 내리는 것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임팩트 때 찍고 말기 때문에 누르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자연도로 걸리는데, 드라이버는 휘두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늘려서 똑같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건 똑같아요. 단지 아이언은 5대5에서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드라이브 6대4에서 약간 남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의 차이일 뿐이지, 늘렸다가 당겨지는 브레이킹은 똑같은 거죠. 우리 프로님 이제 1분 남았어요. 정리합시다. 너무 많아서 한 번씩 보시고. 자, 여기 저희가 주차장이 11시 10분까지 빼야 되지. 차 우리 안 뺐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양 프로님 보기에 가장 길게 쓰신 분 있나? 길게 쓰신 분? 네, 두 분 있는데. 길게 쓰는 분 딱 두 분만 우리 하고 끝내십니다. 골프 신생아 팁입니다. 네. 다운스윙 시 턱이 타겟 방향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턱과 손이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내린다는 개념으로. 이거 잘 맞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내린다는 개념으로 하면 척추 주기도 잘 되고 팔로스로 잘 되는 오바라 방법이 일시적인 요행인지. 자, 다시 턱이 타겟 방향으로 로테이션. 턱과 손이 어떻게 가까워지지? 무슨 말이지? 선상으로 턱이 가까워지는 건가? 척추강 유지가 잘 되고, 그건 있죠. 머리가 이 치는 순간 너무 잡지 마시고 약간 타겟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클럽이 끌고 맞아서 던져지는 현상이 사실은 너무 머리를 박아놓고 치는 것보다 낫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행은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골프 여제 그 애니크 소렌스탐도 본인 스스로가 임팩트 순간 공을 안 뽑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선수의 대선수가 되기 전까지 너무 공을 오래 보는 것보다는 약간 고개를 돌려주면서 로테이션을 해주고, 그러면 약간 잘 돌기 때문에 상체 로테이션이 상체각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요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분 한번 내려봐봐, 밑으로. MG. 몸통 스윙에 집중하다 보니 다운스윙 시 꼬임을 푸는 힘보다 임팩트 다리 펴지는 발력과 몸통 회전에 의존하다 보니 타이밍 늦다. 힘쓰는 타이밍이 전환부터 꼬임을 확 푸는 건지 하체 리드 전환을 강력하게 뿌리는 건지, 다리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프를 할 때 도움닫기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 도움닫기 후 차는 힘 더 신경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제 기준은 도움닫기 플러스 도움닫기 준비까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점프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지만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베이스 1, 2, 3 마지막에 터트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이 다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손이 늦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터트리는 게 맞아요. 유연성에 따라 다르죠. 아주 유연한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정말 여기까지 늘려가지고 차는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터트리는 개념이 생기지만 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유연성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찰나의 순간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자리를 차시려면 어느 정도 골반이 백스윙 셋업 했을 때보다는 약간 펴질 수밖에 없어요. 살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동작이라는 것을 해주시면서 엉덩이를 빼는데 이 엉덩이를 빼는 이유는 이 복근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당기는 패턴을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이때 지연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너무 다리에 신경을 쓰면은요, 이 동작을 짧게 해버리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리를 빨리 쓰면서 몸이 빨리 열리겠죠. 몸이 빨리 열리면 헤드가 늦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터트리는 게 맞지만 터트리는 개념이 이 엉덩이를 빼면서 복근의 압력을 더 늘려주고 터트리는 거니까 조금 더 마지막에 터트리는 개념이 맞는 거지 다리보다는 이 전체적인 패턴을 늘리는 거에 신경을 쓰시는 거고 그게 좀 더 도움닫게 했다가 점프하기 직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진짜 마지막으로 T1 우승기원님. 오케이. T1 우승기원님 끝으로 갑니다. 드라이버 스윙 시 손목은 어디서 풀어주나요? 다운스윙까지는 기다렸다가 수평 타격할 때 손목 풀어주는 게 맞나요? 자, 이게 손목을 풀어주는 타이밍이 어디서 풀어주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제로 이 백스윙을 할 때 어떤 분은 위에서부터 살금살금 풀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려올 때 백스윙보다 더 코킹이 이루어졌다가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풀어주느냐? 코킹은 점진적으로 풀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압력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고요. 완전하게 다 풀어지는 구간은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달라요. 만약에 자 백스윙을 해서 골반 로테이션을 해서 이쪽에다가 완전히 가져가서 풀면은 여기서까지는 끌고 오죠. 여기서부터 맞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어디서 풀어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브레이크를 걸 거냐, 어디까지 가져가서 완전하게 몸을 써서 정지를 할 거냐가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이 팔과 샤프트가 Y자가 되는 순간이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는 돌아가기 시작하죠. 어떤 선수는 이 포인트가 여기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열리겠죠. 그럼 이 부분을 스트롱 그립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맞고 그 다음 돌아가는 선수가 있죠. 더스틴 존슨이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하지만 위크 그립을 잡으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져가도 대략적으로는 여기쯤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푸느냐를 결정해버리는 프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건 내 기준이고 지금 젊은하신 분의 스윙을 모르잖아요.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풀리는 거가 맞는 거고 위크 그립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공 부분에서부터 돌아가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압력을 써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디다 가져갈 거냐와 내가 잡은 그립을
어떤 그립을 잡았느냐를 잘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해서 스윙을 해주면 이 푸는 포인트가 드라이버는 빨리 풀고 아이언은 늦게 푼다. 이런 패턴은 사실 잘못된 거죠. 네. 길기 때문에 끌려 내려와서 풀리는 포인트가 지연되는 거고 짧기 때문에 덜 가서 빨리 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것을 정해놓고 푸는 것은 오히려 이 압력을 줘서 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헤드를 던지는 스윙의 어떤 그런 스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어디서 푸는지에 질문을 하셨지만 어디서 풀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윙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을 던진다 그러면 여기다 던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저기 던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팔꿈치가 펴지겠죠. 거기에 맞는 그립이 있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으로 잡을수록 여기 위크 그립을 잡을수록 여기 스퀘어 그립을 잡을수록 위크와 스트롱 중간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스윙을 하나하나 빌드업하는 게 어디서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김프로가 안 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또 제가 훈련 갔다 와서 첫 라방을 마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고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네 좋습니다. 김재규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고 네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그 답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라방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는 것 플러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물론 탁 꼬집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정해져 있는 틀보다는 정해져 있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늘리고 수축시키면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팽창해서 수축하느냐 이런 어떤 그 익숙함을 점점 만들어내시면 달인이 되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아까처럼 하나씩 빌드업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늦은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